방정식의 활용, 우리 유형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 그랬는데요.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프 그려서 x축과의 교점 파악해라 이겁니다. 보자. a가 1보다 클 때 함수 얘네요. 3차 함수에 대하여 방정식 fx = 0의 한 실근을 b라고 하자. 다음은 두 수 a, b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f의 프라임 x는 어떻게 외워요? f의 프라임 x는 하면 되죠. 뭐 이거 얼마입니까? 6x의 제곱, 그 다음 빼기 6의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6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6으로 묶어주시면 이거 한 번에 가능하겠죠? x-1, x-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우리는 봐. 예선 탈락자부터 다 구해낼까요? 1번 예선 탈락, 그지? 그 다음 2번 예선 탈락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고요.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 x는 a에서 극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에서 나번 극대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니까 극소값이라고 한 거 예선 탈락.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률을 50%로 높였습니다. 정답을 찍을 확률, 찍어서 맞을 확률을. 자, 그럼 봐. 그런데 f의 1이 0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야. f의 1 넣어볼까요? f의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되냐면 얘는 2 마이너스 3a 빼기 3 플러스 6a 빼기 4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들어간 거 먼저 보시면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 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f의 1이 0보다 작다라고 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실근을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한 실근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 극대값도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럼 x축이 극대값보다 높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쯤 x축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x축과 이 교점의 이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x는 이꼴 b가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fb는 0이므로 당연히 a보다는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5번 딱 지워주면 되겠네요. 결국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4번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시 뭐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쉽죠? 그 다음 또 보자. 다음은 구간 0과 1에서 열린 구간입니다.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남을 증명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hx를 fx 빼기 gx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연속이 됩니다. 왜? 다항함수거든요. hx가. 게다가 h의 0은 얼마입니까? h의 0은 마이너스 1이고요. h의 1은 얼마입니까? 7 빼기 4니까 3이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에는 0보다 작다 이놈이 들어가야 되죠. 자, 5번 예선 탈락, 4번 예선 탈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봐. 0과 1 사이에서 얘네 둘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 hx = 0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이값 정리 뭔지 알잖아. 그지?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0일 때와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그 함수값들 중간에 k를 0으로 잡을 수 있고 그지? 그래서 결국 h의 c가 = 0이 되는 이러한 c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거니까. 맞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봐. h의 프라임을 구해보면요. h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은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에 봐. 요 안쪽이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인데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고요. 거기다 3을 곱했으니까 이 전체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h의 프라임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0보다 크다가. 오케이? 그죠? 그러면 0보다 크다 아닌 거 차. 3번 또 예선 탈락입니다. 따라서 hx는 그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hx = 0은 봐. 얘는 0,-1에서 0,-1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11,3이죠.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요 사이에서 계속 뭐 해야 되니까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쭉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x축과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a 값을 구하세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두 개를 뺀 놈 우리가 hx를 또 등장시켜 볼까요? fx 빼기 gx로 정의되는 이 hx의 그래프가 x축과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걸 뺀 함수식을 구해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의 프라임 x 구해봅시다. 얘는 뭐 돼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놈을 우리가 뭐 해볼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누가 들어가? 다 더해서 0 되는 거니까 1 들어갑니다. 그러면 4, 4, 4, 4, 6, 6,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1과 그 다음에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자, 이놈 판별식 보시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0 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1에서만 우리가 뭘 갖는 거야? 극값을 갖는 거죠. 그럼 x는 1에서만 극값을 갖는데 얘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인 걸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바로 x는 1이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결국 x가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x축이 정확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요. 즉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h의 1은 얼마냐? 이거 2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이꼴 0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2라는 걸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a는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됐죠? 지웁니다. 자, 계속 그래프 갖고 한번 놀아볼까요? 479번. 3차 방정식 이놈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또 재밌게 풀 수가 있습니다. 봐. 이 k를 우변으로 넘겨버리세요. 그지? 그러면 얘 이꼴 k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y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의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생기도록 정수 k의 개수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놈을 fx라고 놓고요. y는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 얘는 3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니까요. 요거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f 프라임 x 이꼴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때 함수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다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없어지고요.
27 플러스 하니까 3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 보면요, 요 점이 1, 여기다 1면 얼마입니까? 요 4, 그 다음 플러스 8이죠? 빼기 9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이꼴 k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만, 요게 y는 이꼴 k의 그래프가 되어야만 교점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k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면요, 보세요. 요 점을 딱 지나갈 때 있잖아요. 여기 요 점을 딱 지나갈 때는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을 이렇게 딱 지나갈 때는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k가 요거보다는 작은 쪽에 놓여야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k의 범위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수 k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0부터 시작해서 3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30까지 개수는 총 31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엔 또 k를 그냥 넘겨버림으로써 y는 k의 그래프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되는 k 값의 구간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고요.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아, 이제부터는 그냥 y는 이꼴 k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더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fx는 이 3차 함수네요. 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함수 gx의 그래프가 되었다. 방정식 gx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어쨌든 fx의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의 프라임부터 구합시다. 얘는 6x제곱 6x 빼기 2,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6으로 묶어주면 얘는 x 빼기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겠죠? 이겁니다. 또 최고창 양수. 따라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플러스 10이니까 7이죠?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 2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자, 여기가 2, 얼마입니까? 자, 맨 앞에 놈은 16. 거기서 12를 빼니까 4 남고요. 거기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거기서 10 더 빼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결국 x축이 어디쯤 있냐면요. 이걸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그지? x축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x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놈이 g고요. gx 이꼴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gx 이꼴 0의 실근은 서로 다른 두 개만 딱 존재한다. 요겁니다. 그럴 때 a 값이 얼마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 얘네들을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 x축과 교점이 딱 두 개가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지? 답 나오죠? 눈에 보입니다. 자, 얘를 딱 3만큼만 올려봐. 어떻게 되겠어?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a가 3이면 즉 y축의 방향으로 3만큼만 평행 이동시키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 하나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니? 무려 이제 요 점이 x축에 가서 딱 접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30만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a가 얼마여도 돼? 30이어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이외에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결국 모든 A값들의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겠어? A값들의 합은 바로 33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사실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어려워? 그래프 그려서 얼마만큼 올리면 교점 두 개 될까? 이거 파악하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꼭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걔네들의 그죠? 그 함수값들 있잖아. f알파, f베타, f감마가 0보다 작대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일단 얘가 그 세 개의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래프는 W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맞죠? 알파, 베타, 감마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x가 알파일 때, 여기가 x가 베타일 때, 여기가 x가 감마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값이 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음수고 두 개가 양수든가 혹은 셋 다 음수든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그려져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f알파만 음수고 f베타 감마는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고요. 혹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셋 다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죠? 요렇게 돼서 f의 감마만 음수고 나머지 두 개는 양수. 요렇게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기억, fx는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그지? 니은 어떤 경우라도 방정식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봐봐.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니은도 참입니다. 됐죠? 세 번째, f의 알파가 0이면 방정식 fx 이퀄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자, 여기가 f의 알파가 0보다 큰 게 세 번째 그래프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런데 봐라.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며 그죠? 여기가 감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실근은 여기와 여기가 실근이 되겠죠. 그러면 베타보다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놈은 잘못된 거죠. 됐죠? 그래서 옳은 건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봐. 이것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W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F알파, F베타, F감마의 곱이 음수라는 거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걸 또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그래프 3개 그려놓고 기억, 니은, 디귿이 항상 옳은 건지 아닌지 혹은 상황에 맞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역시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머릿속에 그냥 확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슥슥 그려내셔야 됩니다. 일필휘지로 그리셔야 돼. 그건 글씨 쓸 때 하는 얘기인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이런 류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도록 하세요.